안녕하세요. 리스펙 솔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도, 바로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했고 어떻게 시행이 됐으며 앞으로 우리 군과 예비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국방의 새 지평,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간부 중심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역 병장으로 전역하신 분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깊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역 병에서 부사관 하사를 임용 대상자를 뽑고 있다. 지원 자격은 예비역 병장 3년차부터 만 37세 이하 중 예비역 하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다. 자, 지원 가능한 병가 및 특기는 제한 없고요. 접수 창구는 예비군 홈페이지, 그리고 각 군 실제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 예비군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어떤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과거처럼 단순히 병력의 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숙련된 간부의 어떤 지휘와 통솔력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역 못지않은 간부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진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실제 예비군 부대 운영에 있어서 하사 계급의 간부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초급 하사이죠. 예비군 훈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부들이 부족하면 부대 운영이나 훈련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궁극적인 목표, 예비군의 작전 수행 능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전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지휘 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예비군 전체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국방의 의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제도의 명칭은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어떻게 보면 임관이죠. 간부기 때문에 임관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제도인지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역 복무를 병장으로 마친 예비역들을 하사로 임용해 주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바로 올해 2025년부터 처음 선발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모집하고 이번에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첫 결과가 나왔고요. 굉장히 핫한 게 여러 가지 공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용 대상 요건입니다.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비역 병장 1년차 이상입니다. 24년도 최초 모집 공고는 3년차인데요. 이게 1년차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25년도는 병장 1년차 이상, 즉 병장으로 전역한 지 최소 1년이 지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막 전역한 병장이 아니라 전역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내가 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요건은 만 37세 이하인 자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인재들이 예비군 간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역 병장이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을 두드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다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첫 시행 결과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이 제도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사 계급장을 달게 되었을까요? 이번에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에 총 510명의 예비역 병장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수준, 510명이라는 숫자는 이 제도에 대한 예비역들의 어떤 높은 관심, 어떤 기여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절반이 넘는 215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에서 하사가 된 겁니다. 지원자 대비 약 42%, 제가 보니까 42% 나오더라고요. 정도가 최저 합격한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숫자를 보게 되면 국방부가 이 제도의 첫 단추를 꿰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검증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군벌 선발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군의 인원이 가장 많고요. 136명,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가 합쳐서 46명, 마지막으로 공군이 33명이었습니다. 각 군의 어떠한 특성, 그리고 병력 규모, 그리고 필요한 간부의 역할에 따라서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예비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15명의 예비역 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을까요? 단순히 나 병장으로 전역했으니까 하사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주 평가 기준은 바로 현역 복무 성과, 군생활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 마음가짐 등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에 70점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고, 이는 국방부가 과거의 군 복무 기록,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는지, 모범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임무 수행을 했는지가 당락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서 더해서 특정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가점 항목이 뭐냐? 분대장 보직 경험. 그래서 병장 시절 분대장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이끌어본 경험은 하사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특급전사입니다. 체력, 사격, 특급전사는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투 능력이 우수하다는 증명하는 특전사 타이틀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군사적 역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해외 파병 경험입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이런 얻은 경험들은 위기 관리 능력과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을 높게 평가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관 표창 경험입니다. 이 지휘관 표창 경험은 병영 내에서 모범적인 행동 그리고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네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국방부는 단순히 병장 계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사로 임관시켰을 때 어떠한 리더십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진짜 간부를 선발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된 예비역 하사들은 바로 예비군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박 3일간의 소집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사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소양과 군사 역량을 다시 한번 단련하게 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크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필수 과목은 기초 리더십. 이 리더십은 어떤 현역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서 하사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리더의 어떤 가치관,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법은 군 조직의 근간이고 현재 군법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안보의식. 안보의식은 가장 기본 소양이니까요. 자, 선택 과목은 각자의 병과별 군사 역량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보병병과 출신이라면 보병 전술에 대한 심화 교육을, 포병 출신이면 포병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통해서 현역대의 전문성을 다시 활성화하고 하사로서 더욱 숙련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을 마친 예비역 하사들은 앞으로 예비군 부대의 핵심 간부로서 지휘 그리고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역 병장 시절의 풍부한 경험과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진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비군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 어찌 보면 다시 한번 군에 봉사하는 멋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가 우리 국방에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예비군 내 간부 자원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하사는 간부 부족 문제, 사실 오래된 이거 숙제였거든요. 초급 간부도 지원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숙련된 병장들이 하사로 임용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군 부대 편성에 필요한 간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비군 작전 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현역 시절 뛰어났던 어떠한 역량들을 보여준 병장들이 이렇게 하사로 복무하게 되면서 예비군 부대 전체의 양보다는, 당연히 양도 좋죠. 근데 질적 성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려는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휘 통제 체계 안정성 확보인데요. 유능한 간부들이 충분히 배치가 되면 전시 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예비군 부대로서 지휘 통제 체계가 더욱적으로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책임 간부 중심 편성 기반 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도를 통해서 예비군 이 조직이 병사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간부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대를 이끌어감으로써 예비군 전체의 응집력과 그리고 전투력을 기반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역과 예비역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고 어떠한 위협에도 굳건히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여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면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성공적인 어떤 제도 그리고 이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시행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유능한 예비역들이 동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정예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예비군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이 제도에 참여한 예비역 하사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리스펙 솔저 채널에서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스펙 솔저였습니다.